네, 안녕하세요. 저 스마트반 멘토를 맡고 있는 서현석 기술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아요. 네. 근데 이런 날 좀 고생을 하신 것들이 나중에는 추후에 그 좋은 훈장처럼, 네, 이런 날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데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흔적처럼 되도록 오늘 하루도 많은 것 얻어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부러 이제 귀한 시간이잖아요. 귀한 시간에 이제 저희 반 이제 소개를 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 스마트 반은 간단한 소개, 그다음에 일정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 만약 입가하시면 어떻게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지 이런 거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후에 또 아니면 공부 뭐 이런 거 충분하게 문의 주셔도 답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저희 스마트반은 제가 굉장히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잘 홍보를 하진 않아요. 뭐 카페라던가 말인데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현재 4기를 과정을 지금 막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시작해서 이번에 1기, 2기 지나고 4기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스마트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스마트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 스마트폰, 뭐 스마트 팩토리 말하는 것처럼 그때 들어가는 우리가 공부하는 스마트라는 단어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맞춤형. 네. 그런 뜻도 좀 담겨져 있고, 스마트 하니까 왠지 똑똑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나중에 이제 목표에 대한 달성 기법 또는 성과 기법으로 이제 PM이나 이쪽에서도 얘기되어지는 게 스마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IT 경영이나 이쪽 기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매주 어떤 목표들을 계속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라는 거, 또 어떻게 완성하실 수 있고 또 실현 가능한지, 시간 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매주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거를 해내시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라는 단어를 좀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베이스3에 합격을 했고요. 베이스3에 합격했고 저는 공부기간이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타 이제 서브 멘토들 많이 했고, 여기 중급반에 1기인가요? 2기 저희 서브 멘토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스마트반을 개강을 했고요. 지금 현재 3기 했고, 3기 지나고 이제 4기 과정 중이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나가셨어요. 한 분은 나가셨고, 이분도 총 공부 기간은 전체 한 1년 좀 되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 기수 들어와서는 한 반년, 한 해차 반 정도 하셨네요. 이제 기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셨고, 네. 지금 또 하나 또 이제 간단하게 먼저 이제 소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날 때마다 저희 카페에다가 계속 복기를 해요. 저도 이제 본인들도 이제 기출이나 모의고사 보시면 복기를 하듯이 저도 잘했나 못했나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132회부터 이 적중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미는 것들을 핵심 토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토픽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또는 멘티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실제 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적중률이 좀 높아졌는지 계속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장표를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132회 같은 경우는 관리 한 67% 정도 전체. 네. 그 다음에 이제 130 반대로 보셔야 되는데, 넣다 보니까 133회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134회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 나왔습니다. 네. 잘못 적었네. 네. 80%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우선 토픽 기준으로 삼았고요. 실제 핵심 토픽이나 또는 모의고사, 뭐 저희들이 주간에 이제 모의고사를 내잖아요. 그 낸 문제들을 가지고선 그 문제들에 대한 토픽을 공부하신 토픽들이 실제 기출에 나왔는지를 가지고 좀 따졌어요. 주간 모의고사 토픽 말씀하시나요? 네네. 그래서 다 넣긴 했어요. 다 넣긴 했어요. 그래서 주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지금 주간까지 추가적으로 관리한 게 이제 134회, 133회 요 정도 하고 있는데요. 133회 같은 한 48%? 요 정도 이제 적중했고, 그 다음에 134회 같은 경우는 한 40%? 네, 38%? 요 정도 적중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이 있겠죠. 네, 핵심이라든지 또는 모의고사 합숙,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은 모의고사나 합숙 같은 걸로 최신 트렌드라든가 그런 토픽들을 이제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포함시켜서 좀 적중률을 좀 넣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주로 이제 합숙 문제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참여하는데 모의고사는 가끔 참여합니다. 네. 주로 제가 최신이라고 생각해서 냈던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얼추 맞아서 나온 것들이 몇 문제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랭체인 같은 경우는 바로 합숙 직전에 나왔고 TCP 같은 경우도 바로 합숙에 나왔어요. 그래서 TCP 4A 같은 경우도 제가 두음 따서 제발 일주일만 기억합시다 라고 했는데 딱 나온 케이스도 좀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냈겠지만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다크 패턴이라든가 S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DB 특강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회차에 좀 DB들이 좀 다음 회차 뭐 이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나름 소개를 하자면 최대한 이제 적중률을 높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단기 합격을 누구나 원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죠. 네. 본인들이 또 잘 하시고 또 멘토들도 잘 서포트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야지만 이게 좀 단기 합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 잘 하시는 분 또는 같이 좀 동행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핵심 토픽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풀었던 문제, 공부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하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토픽 선정 또는 문제 선정에 좀 나름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면 여기도 하고 계시지만 템플릿 같은 거, 패턴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미리 고민해두고 미리 자기 걸 만들어두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내실 수 있게 패턴화하는 것들을 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은 제가 좀 선한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드리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멘토님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이거 저거 됐어요, 뭐 됐어요. 근데 막상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어때요, 저거 하는데 시간적 제한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많이 들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 보면 본인들을 숨기시더라고요. 뭐 열심히 하셨어요? 라고 하면 이번에 잘 못했어요. 그러고 나중에 또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이럴까요? 뭐 이렇게 여쭙거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같이 듣고 같이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시게 되면 본인 속사정을 미리 풀어놓으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 더 자극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점으로 해서 이제 같이 좀 소통하고 시너지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장 좀 크게 좀 보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뭐 토픽 엄선하고 있고 뭐 최신 트렌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브루타라는 이름을 지으긴 했는데 살짝 요거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라고 해서 제가 좀 그 과정들을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답안을 쓰셔서, 물론 지금 시점은 아니지만 가장 초반에 뭘 하냐면 많은 분들이 조금 몇 분 싫어합니다. 네, 같이 보기를 해요. 답안지를 같이 놓고선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패턴화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표시하면 어떨까요? 라는 걸 같이 공감하려고 했어요. 네, 그 과정, 즉 답안에 집중된 그런 커리큘럼을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세션, 두 번째 중간 관점에서는 실제
서브노트나 이것들을 정리하실 거잖아요. 이 정리 관점에서 좀 키워드 도출하는 거, 서브노트 정리 관점, 요쯤에서 요걸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뭐냐면 말 그대로 1대1로 두 분 짝지어서 서로 이제는 어느 정도 시험 앞져 있으니까 두 분이 앞져서 두 분씩 짝져서 서로 예를 들어 ITSM 하면 두음이 딱 튀어나온다던가 서로 간에 이렇게 말로 직접 뱉어내는 거. 왜냐면 두음 만들고 외우고 아무리 봐도 이게 안 튀어나오거든요. 몇 번 머릿속에 되뇌이거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과정으로 저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멘토링 제외해서 같이 좀 참여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이름을 좀 하브루트라고 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간 셀테나 이런 거에서 이제 모답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 KPC나 여기에 자세한 또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요한 내용은 저희 반의 어떤 학습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계시는 것처럼 제가 토픽을 제시해주고 이번 주에 시험을 뭐 볼 거야, 어떤 문제를 볼 거야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주중에 학습하시고 셀테로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실 거죠. 토요일날 오셔서 시험을 보실 거예요. 분명히 공부한 건데도 또 놓친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를 놓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면 그거를 다시 쓰기라고 해서 그 부분들 다시 써서 올리도록 과제를 내드리고 있어요. 즉 오답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에 대한 아시겠지만 예습도 필요하지만 복습도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이 토요일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집에 가서 그냥 주무세요. 또는 일요일날 다시 공부하려고 책상에 서면 까먹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점으로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 단점,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와갖고 내가 밤새도록 외워갖고 왔는데 안 나왔어. 그럼 왜 안 나왔지? 뭐 어떤 단어가 안 나왔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만 살짝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답 관리까지 해서 그 주에 배운 토픽은 그 주에 좀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요게 주요 메커니즘이에요. 저희 반에. 네, 나머지는 저희 같이 좀 있어서 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이 시험의 본질. 왜냐면 이거는 쓰기 시험이잖아요. 쓰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써야 되는데 다들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토픽만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특정 단어들,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에 매몰되어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말라. 그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문제가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거 안 맞췄다고 뭐 이상해지지 않는데. 네. 그래서 주간 모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가 또는 나의 관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만약에 이걸 쓸 때 솔직히 말하면 기출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기출에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없거든요.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 라는 거는 많이 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쓰기 관점으로 해서 주요 원리들을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네.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 원리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이나 주로 이제 답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장착이랬는데 본인만의 패턴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패턴 같은 거 있으신지 계속 짚어드릴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보안에 대한 대응 방안,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일반적이죠. 일반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패턴 또는 준비된 어떤 자료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는 아까 관점도 얘기했지만은 응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공부하신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생각이 안 날 뿐이지. 그쵸?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잘 응용해서 쓰시면 굉장히 좁은 답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하나의 토픽에 매몰되지 마시고 응용해서 쓰시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쓰기에 좀 집중돼서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네, 특강이나 뭐 서브노트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반도 많이 동일할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마이박스에서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여기에 이제 교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해설지를 다 따로 갖고 있어요. 토픽별로 다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검색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설지 같은 거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출풀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는 타사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다 좀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만 좀 보시면서 주로 쓰실 거라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1월달 시험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부분이 오늘 이제 모의고사니까 10월 10일 네. 요 부분에 계신 거예요. 여기 9주차 끝나시고 실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시면 접근을 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알자인대는 저기 줄여놨어요.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분석,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모아놨어. 자료 구조, 알고리즘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하고 있고 또 하나 또 이제 추가 설명드릴 것 같지만 저희 FB반하고 믿음반하고 같이 통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1차 한번 진행했습니다. 보안 도메인에 대해서 지금 10월 5일 날 같이 교차 멘토링 했고 저희 서브 멘토 분들이랑 같이 해서 한 5분이 멘토들이 다른 반 멘토에게 직접적으로 크로스 멘토링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을 앞으로 한 2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9일 날 한 번 더 하고요. 이날은 약간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서바이벌이라는 거는 토픽을 딱 알려드리면 시간 내에 쓰고 끝. 또 토픽을 드리면 시간 내에 쓰시고 끝. 단 좀 기본 토픽이나 핵심 토픽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바로바로 쓰고 빠지고 해서 쓰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1, 2년 전에 여기 심화반 통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요거를 같이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끝나고 이때 14주차에는 일요일 날 다 모여서 4교시 모의고사를 같이 볼 거예요. 3개 반이. 네. 네, 토요일 날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네, 대신 토요일 날은 일찍 끝내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항상 오른쪽에다 답안 작성 목표 같은 걸 써놔요. 저는 이제 토픽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쓰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쓰는 시험이잖아요. 2차는 말하기 시험이고 그래서 쓰는 시험이니까 쓰는 걸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관점을 하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개념 쓰는 방법 구성도 그리는 법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신 것들 그런 관점으로 초반에는 개념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실제 왜 틀렸는지 어느 부분에 틀렸는지 좀 더 심화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교 시험 같은 경우는 100분화에 10문제를 쓰는데 합격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3단락 얼마나 쓰셨어요? 여쭤보면 어느 정도 분량이 있으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5개, 6개 쓰세요. 그럼 3단락까지 쓰는데 10분 내에 쓸 수 있느냐? 못 쓰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른 데서 시간을 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 조절 능력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채점자 관점이라고 하는데 채점자 저희 모의고사 채점하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아시나요? 이게 막 있잖아요. 제가 낸 문제 있잖아요. 쭉 오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튀어야 돼요. 눈에 튀는 방법 그렇게 채점자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그 관점에서 한번 서로의 답안을 채점하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튀는가? 어떻게 하면 눈에 들어오는가? 그런 관점으로 해서 시간 조절한 능력, 채점적 관점 강화 뭐 이런 것들을 하실 거고 마지막 3주 기간 동안 솔직히 말하면 파인튜닝이죠. 각자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셨으니까 이거 조금 더 하셔라, 이 부분 더 신경 쓰셔라 뭐 이런 것들 더 말씀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습도 중요하고 두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꼭 암기만이 답일까라는 생각하면 저는 꼭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쓰는 방법을 먼저 익히는 게, 왜냐면 공부하신 거는 학습하면 학습하실수록 머릿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실 거거든요. 그럼 더 좋은 답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시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세계 반이 크로스 멘토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서 같이 학습하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면 약간의 어떤 열정 같은 거, 저 사람 열심히 하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런 동기 같은 거, 열정 같은 것도 좀 전이 또 받으시고, 또는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좀 얻으시고, 또 다른 저 멘토님은 왜 저 관점을 말씀드릴까 라고 해서 우리 멘토님이 지적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과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26일 날부터 만약에 이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4주 정도를 적응 기간이라고 좀 생각돼서 그 기간 동안 주로 특강 같은 거 쓰는 방법 뭐 그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면 지금 공부하신 지 지금 중급반까지 4개월 되셨잖아요. 최소 4개월 되셨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심화반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또는 고민스러워 하시는 것들은 아마도 내가 심화반에서 잘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심화반 사람들은 잘한다는데 내가 이 정도 실력으로 가도 될까? 라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한 4주간 이제 적응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날이니까 OT를 할 거예요. 그냥 OT는 하지 않고요. 바로 이제 뭔가 결정하시면 9주차 끝나는 시점부터 바로 연락드려서 과제를 드릴 겁니다. 네. 바로 하셔야 돼요. 1주, 2주간 순간 공부 이 손을 놓는 순간 놀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지원하실 수 하고 오시면은 간단하게 100분 시험 보고 뭐 OT 이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알고리즘 같은 건데요. 이때 100분 정도 시험만 보고 대신 특강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이 도면에 대해서. 그리고 나름 저희 유튜브에서 몰래 숨겨놓은 자료가 있어요. 저희 반 분들 드리는. 네. 그렇게 찍어놨던 거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교재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드렸던 거 있어요. 그것도 오픈해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합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심화반 사람들, 다른 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다 같이 참여하셔서 좀 열정을 좀 얻으시고, 네. 또 다른 분 멘토님들 어떻게 멘토링 해주시는지 그런 부분들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주차에서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강을 또 해드릴 예정인데, 이때는 대신 200분 시험을 보고 특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4주간에 요 정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알자인데 뭐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도메인 사이에 이제 집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쟤네들의 그 기출 비율이 점유율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안도 좀 나오긴 하는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주로 인공지능 최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트렌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 또 보안에 대한 것들,
얘네들은 좀 집중을 하고 했어서 이때는 정말 이 도메인은 좀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것들 그런 것들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얘네들도 좀 넣었어요. 그 중에 2개 소프트웨어랑 네, 알고리즘 뭐 인공지능 이쪽에서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이미 많이 하셨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또 다른 토픽 새로운 토픽들도 다시 학습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4주간 지원하는 클래스를 가질 거고요. 저희 오시면 만약에 이제 서브 멘토 분을 모셔서 따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따로 요 과정 자체를 진행하셔서 바로 적응하실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과제나 토픽 같은 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 내용이고요. 지금 요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오시면 과제를 1교시형 5개, 2교시형 2개를 내드릴 거예요. 단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요거 하나, 요 최소 1개 이상. 근데 다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과제를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주중에 하시고요. 남는 시간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주중에 하는 이유, 많이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써보셔야 돼요. 써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아까도 이제 어떤 주중의 변화를 위한 목표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목표를 표현하는 방법 또는 내재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하게 머릿속만 구성하면 잊어버리거나 사라집니다. 그럼 다음 주 오면 또 똑같은 소리를 제가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반영하실 수 있게 계속 앞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한 걸음 더 걸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셀트를 드릴 거고요. 근데 이거 셀트하는 잘 하실 거잖아요. 요거를 주중에서 할 거예요. 나머지 문제랑 같이 시험을 보실 거예요. 한 번 봤죠? 2번 봤죠? 시험 보셨죠? 생각 안 난 거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이때는 생각했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아시겠지만 쓰다 보면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이걸 이렇게 바꿔보려고 했고 뭐를 쓰고 싶었지만 실제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쓰기를 정하셔서 오답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에 어떤 작은 변화 또는 앞으로의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그 답안의 변화를 주실 때 또는 토픽의 내용, 둠, 키워드 놓친 것들을 한 주에 끝내시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네. 그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요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과정 플러스 교육 관점, 학습 관점에서는 이렇게 특강 같은 것들을 지속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우선은 간단하게 우선은 설명드릴 거는 드렸고요. 혹시 많은 자세한 부분은 많이 설명을 못 드려서 혹시 궁금하거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네.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오면은 100분, 그러니까 3주 동안은 100분 이제 시험 보고, 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특강이나 아니면은 강의하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 스케줄이 토요일 스케줄. 토요일 날 오시면 이때 주로 다르겠지만 주로 특강 하는 중간이나 아니면은 끝나는 시점에 멘토링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특강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200분 시험 보고 지쳤고 그러면 지쳐서 밥을 또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러면은
또 힘드세요. 예. 근데 또 수업을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들으면 굉장히 힘드세요. 예. 그래서 수업 드시고 대신 그 수업 들으시고 마지막에 멘토링 하는 시간으로 해서 주로 학습, 다지기,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 지금 이번 기수 현재 6분이고요. 지금 11월 달에 두세 분 그냥 잠깐 일정 때문에 나가신 분 두세 분 합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다 진행할 수 없고요. 서브 멘토를 좀 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케어하실 수 있게 서브 멘토를 한 분 얘기를 드려서 요 과정 자체를 끌고 가실 수 있게 좀 잘하시는 분을 좀 섭외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강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답안도 잘하시는 분이 돼야 되고 잘 쓰시는 분이 있어야 돼서 그분을 포함해서 요 특강 같은 거 할 거고요. 대신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 주로 진행하는 사항들은 저도 계속 소통을 나눌 거고요. 네. 4주간 좀 특별하게 좀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좀 조그만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인원수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아서 다른 곳보다는 멘토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빠르게 좀 집중 케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브 멘토를 또 두는 거거든요. 네. 더 빠르게 학습 적응하시고 학습하고 그래서 빨리 빠이빠이 하셨으면 좋겠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네. 어떻게 이제 학습이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중에 우선 화요일까지 1교시형 문제를 좀 쓰시고 아니다 월요일까지 다시 쓰기는 월요일까지예요. 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1교시형 그다음에 마지막 데드라인은 목요일. 네. 최소한 2교시형 한 문제. 안 내면 벌금. 네. 건당 한 5,00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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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하지만 어쨌든 제한을 아예 안 두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에 맡겼더니 다들 마음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셔야 되거든요. 공부라는 거는 어쨌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은 체크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토요일 날요? 우선 저희 반은 오시면은 돈을 걷습니다. 간식비를 걷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쓰진 않았지만 제 목표는 8시거든요. 7시, 8시 최소. 네. 제 목표는 7시, 8시예요. 네. 오전에 수업 시험 보고 오전에 뭐 강의나 이런 거 두고 하면은 네. 7, 8시까지 그 모아서 다음에 일정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가운데 거 보시면 200분 시험 보거든요, 보통. 지금 하고 계십니다. 200분 시험 봐요. 그리고 2시부터 시작합니다. 2시부터 제가 좀 말을 하다 보면 늦어질 경우는 5시. 근데 최대한 저는 4시까지 끝내고 싶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청평할 거고 청평하면서 주 때 나왔던 문제들에서 추가로 더 얻어 가셔야 될 것들 아니면 답안 쓰기에 대한 거 이건 관점이 해설지는 이렇지만 이런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좀 설명드리고 또는 이때 4시, 2시부터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서브노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같이 하는 클래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답안을 같이 초반에 답안을 같이 봤어요. 지금까지 답안을 좀 같이 봤고 그 다음에는 서로 좀 얘기 나누면서 서브노트 정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네. 다시 쓰기 있잖아요. 네. 저런 거 하시고 같이 좀 서브노트 정리 다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럼 가세요. 뭐 이런 네. 그런 과정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서브 멘토 분을 섭외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참여를 해서 토토 같은 걸 할 예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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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토론 같은 좀 자유로운 주제로 좀 편안하게 서로 얘기를 학습하시다가 했던 것들을 좀 할 예정도 있어요. 네. 가능하면. 왜냐하면 너무 그냥 뒀더니 다들 자기 공부는 하시긴 하는데 관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더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 일정이 없으면 저 때는 멘토링 받고 가시면 되고요. 누가 먼저 멘토링 받느냐는 일찍 오시는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찍 오시면 일찍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네. 그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있어요? 지금 아예 경력이 안 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50대 되시는 분은 지금 11월에 그때 들어오실 거고요. 초반에 계신 분. 대부분 한 30대 초반 후반 이 정도세요. 네. 40대 중반 한 분 계시고. 네. 이거 다 말씀드려서. 네. 만약에 오시면 제일 먼저 제가 드릴 거는 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네. 멘티들이 각각 계획서를 네. 어떻게 공부하실지. 이렇게 이제 카페에다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교시하고 2교시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고 셀테도 하셔야 되고 주중에 시험 봤어요. 그러면은 공부한 거를 주중에 모의고사에서 점검했잖아요. 근데도 안 되겠죠. 그쵸? 어렵죠. 네. 그래서 확실한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실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토픽 같은 경우는 지금 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토픽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검색할 수 있는 거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우선은 이거는 이제 심화반을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심화반을 가든 같이 이제 공부를 먼저 했던 선배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멘토들이 말을 하는 것들이 나쁜 말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한테 적용하기 쉽지가 않아요. 반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거를 최대한 접근하려고 하시는 그런 피드백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마인드가 첫날 오는데 주간 오는데도 나는 이거 실전이라 생각하고 일찍 오자마자 난 10분 먼저 1교시 한 번 더 써볼 거고 나 이거 실전이라 생각할 거야. 어떻게든 해내고 말 거야. 어떻게든 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 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공부에 대한 태도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학원 다닌다? 그러면 본인의 그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 피드백을 언제든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게 가장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체력인데요. 체력이 또 웃긴 게 체력이 부족해서 운동을 하세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났더니 이제 힘이 빠져갖고 못 하시겠대요. 이게 공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체력도 자기 수준이 있어서 공부의 양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차곡차곡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공부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체력 관리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루틴이에요. 루틴. 우선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 방에다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저는 독서실 책상 하나 샀습니다. 네, 따로 방에다가.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방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앉기까지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시고 매일 어쨌든 늦게 끝나든 일찍 끝나든 어쨌든 앉아서 휴대폰을 보더라도 하는 그런 학습 루틴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루틴을 만드셔서 집중도를 높이셔야 돼요. 학습에 대한 집중도를. 처음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집중도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효율도 높아지거든요. 네. 공부의 효율. 그 관점에서 저 루틴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당장 뭐 날이 새도록 뭐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한 학습 루틴을 만드셔요. 월요일에 몇 시간 할 거고, 화요일에 몇 시간 하고, 내가 바쁘면 몇 회 하고, 하다못해 내가 야근이 돼서 12시에 오더라도 난 최소 10분 이상 볼 거야. 30분 이상 볼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 루틴을 꼭 만드시고요. 교재는 한 개라고 적었는데요. 본인 교재 또는 본인들이 정리하신 서브노트 절대 여러 개 볼 수가 없어요. 또 많아서 다 못 봐요. 네. 하나만 딱 공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노란색이라. 시뮬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평소에 걸어 다니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핸드폰 보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잠시 내려두시고 예를 들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꼈다. 얘 블루투스 이어폰은 어떻게 통신되지? 블루투스 스펙은 어떻게 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시고, 평소에 또는 1교시형 내가 셀테를 받았어. 그러면 그 셀테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해 보신다던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2교시형에서 어떻게 되냐면, 2교시형 오시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생각해 놓지 않으면요 시간 내에 안 끝납니다. 그리고 2교시형 도입부요 미리 생각하고 전체 나 이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한 번에 정해 놓지 않고 그냥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길이 막 여기저기로 변해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시고 그 방향이 있으면 맞든 틀리든 그 방향으로 쭉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부족하고 점수는 점수대로 안 나오고 나는 고생대로 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돼요.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하는 그런 트레인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반복. 네. 요거까지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다른 반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들 얘기하잖아요. 깊이는 하지 말라. 그래서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미지가 형상화돼서 떠오를 정도의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념 정도 하다못해 그 안에 구성 요소들 그런 것들 좀 몇 가지 이해 기반으로 가셔서 처음에 봐봐요. 뭐 얼마나 기억하겠어. 키워드 뭐 10개, 20개 있는데 그중에 몇 개나 기억하겠냐고요. 처음에는 1개, 2개 보겠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아시겠지만 반복하시다 보면 이해 기반을 하다 보면 이게 다음에 당연히 이 구성 요소가 있어야지. 다음에 이 구성 요소, 다음에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당연시화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암기 같은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세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암기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 기반을 하되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반복해야 되고 반복하면서 뭐 하냐면 그 키워드, 두음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인들 막 자신만의 서브노트 두음 막 만들어 아시겠지만 자기가 만든 그 두음 굉장히 막 토픽마다 다 다뤄놓잖아요. 두음을 다 안 떠오르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절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몇 번 머릿속에 콕콕 집어드듯이 몇 번 반복했던 토픽들 그런 두음들만 기억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최소화하고 하려면 물론 그런 두음 반복하겠지만 이해 기반으로 하시고요. 이해 기반이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어떤 트리를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다음에 이거 나와야지. 이거 다음에 이거 나와야지. 이거 다음에 이거 나와야지. 아, 이게 이래서 이거였구나. 라는 식으로 이에 체인 구성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무언가를 쓰면서도 한 가지가 더 생각나시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답안지 쓰실 때 보면 여기다가 설명을 쓰세요. 설명. 그래서 예를 들어 구성요소 같은 거 막 쓸 때 구성요소 뭐 A라는 기술이 있어. 설명 쓰면은 설명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뭐가 있을까요? 또 뭐 SLA라는 게 있다. 서비스 레벨에 대한 협약이다. 그러면 서비스 레벨 협약 이렇게만 쓰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아까 체인 구성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SLA 토픽에 갖고 있는 게 그 하위 키워드들이 있을 거고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기 적으셔야 돼요. 설명은 굳이 달지 않아도 채점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 구성하듯이 학습하셔야지만 저런 것들이 즉각 나오실 수 있고 또 나중에 응용하실 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 기반으로 반복하시되 체인 구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암기 중요합니다. 암기 중요해요. 그래서 써놨죠. 네, 망각곡선 많이 보셨죠? 네. 자주 보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다 사라집니다. 가끔 이제 합격하시거나 정말 합격권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시고 왕창 집어넣었다가 한 일주일 뒤에 만나면 그분도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방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반복하셔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장기 기억하실 수 있도록 반복하시고, 예를 들어 저는 감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봤어요. 아침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예를 들어 걸어 다녔거든요. 집에서 한 40분 걸어 다니면 됐어요. 이제 버스 타면 15분밖에 안 걸리지만 10분, 15분밖에 안 걸리지만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머릿속으로 감리 프레임워크 막 그려보고 생각 안 되면 다시 핸드폰 봤다가 계속 그런 활동들이 필요해요. 즉 내가 이 시험에 적합한 머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머리를 계속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연습 없이 그냥 해설지만 본다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연습, 당연히 암기하는 연습 필요하고 그때 대신 이해 기반을 하시고 그러면은 키워드들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고 본인만의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학습 방법은 개인별로 다 달라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예 며칠 전에 만났던 기술사님은 114회인가 그때 하셨는데 그분은 주간에 와서 시험도 안 봤대요. 대신 와서 잘 쓴 사람 답안만 이렇게 가졌고 집에서 몰래 써보고 있대요. 근데 혼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계세요. 네. 학습 방법은 모두 다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자주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또 제 얘기만 했네요. 우선은 최대한 일찍 끝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중반쯤에는 좀 늦게 끝날 거예요. 네. 8시 네, 최대한. 네.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저희는 아까 5만 원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달 시켜서 간단히 좀 먹곤 해요. 김밥이나 뭐 이런 것들. 배고 오시면 안 되니까. 그러고 점심 또 다 같이 드셔서 하고 있고. 네, 우선은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처음에 이 소개서를 만들다가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저스트 두 잇이었거든요. 저 단어였거든요. 근데 너무 나이키스럽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비슷한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냥 하시면 되는데 자꾸 잡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회사에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집에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 다 감내하고 이렇게 흘리듯이 하시고 그런 연습 통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하루 10시간이 됐든 하루 1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든 본인이 정한 목표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뭐 남들하고 뭐 속도가 같을 필요도 없고 빨라야 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남들보다 빨리 가고 싶은 건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 속도대로 또는 내가 조금 더 빨리 달리거나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낭비 시간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학습 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좀 시험 기간이 와닿고 가까이 오고 학습량이 어느 정도 되면 진짜 1분 1초가 아까워져요. 정말 1분 1초가 아까워지고요. 나중에 토픽 돌리다 보면요. 한 토픽 보는데 1분, 2분이면 돼요. 진짜. 네. 그래서 1분 1초가 나중에 아까워져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 소중함을 좀 미리 좀 체크하시고 미리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시간이 왜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 시간, 하다못해 뭐 주식 보는 시간, 하다못해 길을 걷는 시간 이런 시간들, 짜투리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돼요. 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짜투리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시면 힘드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소개로서의 좀 얘기고요. 학습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시간은 좀 간단한 Q&A 좀 하고 저의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그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왜 끝나는 시간에 문의 주셨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네. 일찍 오시면 됩니다. 저희 일찍 오신 순서대로 하고 있어서 최대한 일찍 오시면 일찍 가실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저희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서브멘토 분도 모실 거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짚어드릴 수 있는 건 딱 짚어드리고 말 거예요. 네. 아침에 몇 시에 와야지 첫 번째로. 지금 계신 분들은 너무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냥 아니면 집에 늦게 가고 싶으신 분들인지 몰라도 늦게 오세요. 거의 맞춰 오시더라고요. 벌금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네. 벌금은 그거 숙제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없는 거예요? 지각도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저희 항상 멘티 분들이랑 같이 협의를 좀 해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협의 아닌 약간의 그 안내를 좀 드리고 거기에 좀 사인을 해주셨으면 그런 설득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2교 시험 같은 경우 최소한 한 문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라고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1교 시험 100분에 대한 400점이잖아요. 2교시, 3교시, 4교시 그 점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75%가 2교 시험 문제예요. 1교 시험 모르는 문제가 수두룩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최신 공부하시면. 그러면 최근 공부하시고 공부하시지 않는 분들이 집중해야 될 때가 어딘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2교시라고 보고요. 그러면 2교 시험을 무조건 쓰는 법을 알아야 되고 2교 시험 쓰는 법이라는 건 흐름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가 주구장창 눈에 띄도록 해서 그걸 흐름을 쭉까지 가야 되는가를 연습해야 되거든요. 쉽게 안 나오죠. 그래서 2교 시험 무조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픽 단위로 좀 업로드 하고 아무튼 그런 거 하고 있고 지각하는 거 다시 쓰기 3개 복습은 꼭 하셔야 된다. 그 입장이라서 벌금 제한은 한 10만 원 걸었어요. 리미트는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좀 하고 있고 네. 벌금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정했고. 네. 이거는 좀 논해고요. 아직 시간 바쁘시겠지만 우선은 저는 FB반에서 윤 멘토님한테 좀 배웠고요. 그때 중간 기수 들어갔다가 해서 한 중간에 그래도 한 기수 정도 했고요. 제가 2월 시작했고요. 7월 시험 봤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에 1월 시험에서 합격을 했고요. 이때 60점을 넘겼고 이때가 한 59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2월, 3월 이때는 기본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 공부할 때는 따로 중반이 있었는데 중반을 가지 않고 바로 심화반을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 4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50점이 안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보고 7월 초인가 아마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집이 수원인데 집에 가는 동안 막 이렇게 이어폰으로 막 녹음된 거 듣기도 하고 막 그 힘든 시간에 또 집에 가면 다시 복습도 하고 되게 열심히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또 한 10월 그때는 프로젝트가 좀 있어갖고 바로 입학을 못하고 중간에 입학했고 10월 말쯤 들어갔어요. 10월 말 들어가서 11월, 12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이때 FB반 유멘토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려주세요. 잘 알려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시고 그 외적으로는 저희 회사에 같은 부서에 기술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5개월만 합격하신 분이 계셨는데 머리도 좋으신데 저는 매주마다 월요일만 되면 회의실을 잡았어요. 왜냐면 그분한테 피드백을 1시간씩 받았거든요. 1시간씩 까였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가면 항상 그래요. 이게 왜 안 돼요? 왜 아직도 페이지 수가 안 나와요? 그러고 이게 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왜 못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매주 1시간씩 까였어요. 특히나 부서에 계신 분한테.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할 수 있는 건데 이 당시엔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접근을 못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스트 트윗 계속 그 관점으로 생각해서 나가시면 언젠가는 그 부분이 그 벽 같은 것들 또는 쓰시는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정착화 되실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멘토님이 2분 계셨고 이때 한 분 계셔서 한 3명한테 받았던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3분에 대한 그 니즈를 다 맞추려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답안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항상 보고서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한테 말씀드려요. 상사한테 쓰는 보고서다. 왜 내 마음대로 쓰느냐. 상사가 원하는 대로 써야지 왜 네 마음대로 쓰려고 해서 상사에 맞춰주려고 했고 이 3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쓰려고 이제 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 열심히 또 했지만 그리고 중간에 요번이 특징이 꼭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졸 수도 있잖아요. 꼭 졸고 있으면 꼭 깨워가고 막 커피 사주면서 막 억지로 공부시키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갖고 마지막에는 좀 바쁜 시기였고 하지만 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 레벨까지 올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정말 곤욕이었어요. 저분이 일요일마다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 대신 아침에 1교시형 문제 무조건 한 문제씩 셀테를 하신 분이고요. 아침에 항상 4시, 5시에 일어나요. 아침형 인간이라. 일어나서 하고 공부하고 일요일 날은 가족과 함께 또 토요일 저녁에는 술 한잔 먹고
근데 요분도 이제 딱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막 그러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좀 컴퓨터도 켜야 되고 노트 켜도 되고 이런 가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정들 최대한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뭔가를 써내려가면 뭔가 생각해보고 이게 맞나 저렇게 맞나 막 하면은 오래 걸리거든요. 셀테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바로 시작해보고 바로 부딪혀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보다 빠르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만약 오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네. 네. 혹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셨는데 만약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추가 과정 그다음에 따로 멘토님 배정해서 더 케어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잘 선택하시고 여기 이제 심화반 다들 좋으시니까 다들 좋은 반이니까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퀘스천은 없으시죠? 네, 있으실까요? 네. 다들 일정만 생각하셔. 요거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이 기회가 안 닿아서 공부를 잠시 중단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